바보는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절반이다. 어리석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혜가 남아 있다면 그것조차 신의 눈에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은 현명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만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현명해지려면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보들로 가득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바보라고 여기지 않으며 또 바보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지도 않는다. 말과 행동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아주 훌륭한 말을 하고 아주 명예로운 행동을 하라. 말은 완벽한 지성을 보여주고 행동은 완벽한 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탁월한 정신에서 나온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와 같다. 말은 여성적이고 행동은 남성적이다. 다른 사람을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받는 것이 낫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며 지혜로운 말은 그 삶을 장식하는 것이다. 위대함은 행동 속에서 지속되지만 말 속에서는 사라진다. 행동은 신중한 숙고의 열매이며 말은 지혜롭고 행동은 강력하다.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알아두어라. 그들은 많지 않다. 세상에 단 한 마리의 피닉스가 있듯이 단 한 명의 위대한 장군, 완벽한 웅변가, 한 세기에 한 명의 현자, 그리고 수많은 군주 중에서도 단 한 명의 걸출한 왕이 있을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그들은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위대한 인물들은 드물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탁월함이 요구되며 그 지위가 높을수록 도달하기는 더욱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칭했지만 그들은 단지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다. 행동 없이 그런 칭호는 공허한 바람에 불과하다.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드물었으며 오직 한 명의 아펠레스만이 영원한 명성을 얻었다. 쉬운 일은 어렵다고 여기고 어려운 일은 쉽다고 여겨라. 그래야 지나친 자신감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성실함은 불가능조차 극복한다. 큰 위험에 처한 순간에는 머뭇거리며 생각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어려움에 대해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라. 경멸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어떤 것을 얻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찾을 때는 없지만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스스로 찾아온다. 세상의 일들은 하늘의 것들의 그림자와 같아 뒤쫓으면 달아나고 외면하면 따라온다. 경멸은 또한 가장 교묘한 복수 방법이다. 현명한 격언이 있다. 펜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마라. 그것은 흔적을 남기며 상대의 무례함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영광을 안겨준다. 하찮은 자들은 교활하게 위대한 이들에게 맞선다. 그들은 정당한 실력 없이도 간접적으로 명성을 얻으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명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겠지만 훌륭한 상대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기에 세상에 알려졌다. 망각만큼 강력한 복수는 없다. 그들을 무의미함 속에 묻어버려라.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위대한 업적에 불을 질러 자신들을 불멸로 만들려 한다. 천박한 소문을 잠재우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에 반박하면 오히려 당신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당신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겨라. 비록 그들의 말이 최고의 완벽함조차 흐리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나 천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코린토스 지식과 세련됨의 상징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다. 천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쁜 고귀한 출신의 천박한 자들도 있다. 이들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천박한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더 큰 해악을 끼친다. 그들은 어리석게 말하며
뻔뻔하게 남을 비난한다. 무지의 열렬한 신봉자들이며 어리석음의 후견인들이다. 비열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탐욕적이다. 그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느끼는 것에는 더욱 무관심하라. 그러나 그들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천박함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들의 대상이 되지도 마라. 어리석음은 곧 천박함이며 천박한 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제력을 가져라.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감정의 격한 움직임은 신중함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순간적인 분노를 내고 그 만족감 속에서 몇 시간의 평정 상태보다 훨씬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 단 한순간 이성을 잃으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함정을 이용해 신중한 사람을 시험하고 상대의 속마음을 파악하려 한다. 그들은 비밀을 캐내고 가장 뛰어난 인물들의 깊은 본질까지 파헤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스스로를 통제하라. 특히 갑작스러운 충동을 조절하라. 말을 내뱉기 전에 충동이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말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중할 수 있다. 위험을 예측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간다.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한마디는 말한 사람에게는 가벼울 수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곱씹는 사람에게는 매우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죽지 마라. 견자들은 흔히 광기로 인해 생을 마감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충고를 삼키다가 질식사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껴서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죽는다. 후회를 하지 않는 자도 어리석고 후회를 지나치게 하는 자도 어리석다. 과도한 지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망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지만 진정한 바보는 좀처럼 죽지 않는다. 그들은 애초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흔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형태의 이성이 필요하다. 흔히 일어나는 어리석음은 관습에 의해 정당화된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무지에는 저항할 수 있었지만 대중의 무지에는 맞서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운이 가장 좋을 때조차 만족하지 못하며 지성이 가장 형편없을 때조차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복을 탐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의 것들을 칭송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것들을 동경한다. 과거는 항상 더 나아 보이며 멀리 있는 것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은 모든 일에 괴로워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다. 진실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진실은 위험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명한 정신의 의사들은 진실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진실이 남을 거짓으로 몰아갈 때 그것은 극도로 쓰라린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탁월한 솜씨와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같은 진실이라도 어떤 이는 그것으로 아첨하고 어떤 이는 그것으로 타인을 공격한다. 말할 때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례를 들어라. 지적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넌지시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때로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군주에게는 쓴 약을 직접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환상을 깨뜨릴 때는 알약의 금박을 입혀야 한다. 천국에는 오직 만족이 있고 지옥에는 오직 고통이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에는 둘 다 존재한다. 우리는 두 극단 사이에서 살아가며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다. 운명은 변한다. 모든 것이 행복할 수도 모든 것이 불행할 수도 없다. 이 삶은 영과 같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늘을 더하면 그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것은 신중함이며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연극처럼 펼쳐지고 다시 접힌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기술에서 마지막 전략은 절대 드러내지 마라. 위대한 스승들은 자신의 정수를 드러내는 방식조차 세심하게 조율한다.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며 스승의 자리에 머물러라. 기술을 드러낼 때도 그 과정의 기술을 활용하라. 가르침이나 베풀미의 원천을 쉽게 말라버리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가르칠 때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든 존경심을 자극하며 완벽함을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어야 한다. 신중함은 언제나 삶과 성공의 중요한 원칙이었다.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반박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상대를 도발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반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 불신을 보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쏟아내게 된다. 이것은 단단히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다. 세심한 방법으로 타인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다. 누군가가 감추려는 말을 신중하게 무시하면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조금씩 그의 입술 위로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교묘한 속임수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다. 신중한 사람의 침묵은 타인의 경계를 허물게 만든다. 그들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도록 감춰졌어야 할 순간에조차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게 한다. 가짜 의심은 호기심을 위한 최고의 만능 열쇠다. 그것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심지어 학습에서도 훌륭한 학생은 스승에게 반박하며 그가 더욱 열정적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변화하도록 만든다. 신중하게 도전하면 상대의 가르침은 더욱 완벽해진다. 하나의 어리석음을 두 개로 만들지 마라. 종종 우리는 하나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다 네 개의 실수를 더 저지른다. 거짓말 하나가 더 큰 거짓말을 부르는 것처럼 어리석음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항상 나쁘며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숨길 줄 모르는 것이다. 불완전함은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변호하고 키우려 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가장 위대한 현자조차 한 번의 실수는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은 아니다. 그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속에 머물며 그곳을 자신의 안식처로 만들지는 않는다. 숨은 의도를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 영리한 사람은 상대의 의지를 교묘히 흐트러뜨려 결국 그것을 공격한다. 한 번 흔들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뒤에 있는 척하면서 결국 앞서 나간다. 그들은 자신이 목표를 겨냥하는 순간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상대의 의도가 숨겨진 채 살아있는 한 당신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의도가 더 깊이 숨어들수록 당신의 경계심은 더욱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타인의 계략을 간파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들이 어떻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에 점점 다가가는지를 주시하라. 겉으로는 하나를 제안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노린다.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회하며 접근한다. 그들이 내미는 양보에도 신중해야 한다. 때로는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간파했다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수도 있다. 명확하게 표현하라. 단순히 쉽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생각을 품지만 제대로 탄생시키지 못한다. 명확성이 없다면 영혼의 자식들, 즉 개념과 결단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흡수하지만 거의 내뱉지 않는 술잔과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낀 것보다 더 많은 말을 쏟아낸다. 결단력이 의지의 힘이라면 명확성은 지성의 힘이다. 둘 다 위대한 능력이다. 분명한 이해력을 지닌 사람들은 높이 평가받지만 때로는 혼란스럽고 난해한 자들이 이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기도 한다. 사실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친구를 대할 때는 그가 언젠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이것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우정이 배신으로 변할 때 그들에게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장 가혹한 전쟁을 그 무기로 벌일 것이다. 반대로 적을 대할 때는 화해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기사도의 문이 가장 안전한 출구이다. 복수의 기쁨은 쉽게 고통으로 바뀌며 타인에게 해를 가한 만족감은 곧 후회로 변하기 때문이다. 고집으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한 숙고 끝에 행동하라. 모든 완고함은 악이다. 그것은 감정의 산물이며 결코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전쟁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탈자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한다. 이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특히 통치자가 이런 성향을 가질 때 그 해악은 더욱 크다. 그들은 정부를 분열시키고 백성을 적으로 돌린다. 본래 아이처럼 따를 사람들이어야 할 이들을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음모와 책략으로 해결하려 하고 성공을 자신의 꾀 덕분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순된 기질을 간파하면 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의 헛된 시도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한다. 이들의 판단력은 손상되며 때로는 마음마저 망가진다. 이런 괴물 같은 자들을 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문명을 떠나 차라리 야만인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야만인의 야만성보다 이런 자들의 야만성이 훨씬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략을 숨길 줄 알아야 한다. 설령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더라도 현명한 것이 교활한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정직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타인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함이 단순함이 되지 않도록 하라. 영리함이 교활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라. 교묘한 자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로 존경받는 것이 낫다. 진실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종종 속임을 당하기 쉽다. 가장 뛰어난 계략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략은 곧 기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순수함이 빛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악의가 만연한 철의 시대다.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그것은 신뢰를 불러온다. 그러나 너무 교활한 사람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의심할 것이다. 사자의 가죽을 입을 수 없다면 여우의 가죽을 입어라.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결국 시대를 이끄는 길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명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힘이 부족하다면 기술을 사용하라. 용기의 왕도 왕다오를 따르거나 계략의 지름길을 선택하라. 지식과 기술이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왔으며 지혜로운 자들이 용감한 자들을 정복한 경우가 더 많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경멸당할 위험이 있다.